1456년 음력 6월 강화도 교동의 작은 유배지.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한양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육신이 모두 죽었다는,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그는 손을 펼쳤습니다.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본 이상향.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원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6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평대군을 사사하다. 단 6글자. 안평대군 이용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는 정말 역모를 꾸몄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의 야망 앞에 놓인 희생양이었을까요? 실록과 야사, 듣는 한국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평대군의 본명은 이용입니다. 1418년 그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 왕실의 적통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글을 처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셋째 왕자 용, 자질이 영민하고 학문을 좋아하더라. 위로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장남 문종,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를 물려받을 적통, 차남 수양대군, 무예에 뛰어나고 야심이 있는, 그리고 셋째 안평대군. 어린 안평대군은 총명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장남만큼이나. 맏형 문종은 정치를 배웠습니다. 둘째 형 수양대군은 무예를 익혔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역할이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1438년 20살의 안평대군은 비해당이라는 서재를 짓습니다. 바다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조선 최고의 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인 박팽년, 성산문, 서거정, 화가안견. 그들은 시를 읊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문을 논했습니다. 세종은 흐뭇해했습니다. 용은 학문의 뜻을 두었구나. 둘째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병을 길렀습니다. 무신들과 교류했습니다. 권력의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450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병들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문종이 죽었습니다. 왕위는 12살 조카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권력의 공백. 그 순간 안평대군은 더 이상 예술가 왕자로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52년 한양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것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노련한 정치가들. 그들은 왕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수양대군, 둘째 대군, 무인 기질의 야심가. 그는 사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안평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대군,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안평대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양대군을 견제할 분이 필요합니다. 대군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이렇게 전합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자주 찾아 밀담을 나누었다. 김종서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인이었습니다. 힘은 있지만 명망은 부족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문인이었습니다.
힘은 없지만 명망이 높았습니다. 학자들이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왕위에 어울리는가? 김종서는 안평대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해당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452년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은 꿈을 꾸었습니다. 도원,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 신선들이 논이는 곳, 속세와 단절된 평화의 땅.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화가 앙견을 불렀습니다. 내가 꾼 꿈을 그려주시오. 앙견은 사흘 밤낮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조선 최고의 걸작, 안평대군의 이상이 담긴 그림. 그러나 현실은 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손을 잡았다더라. 아니, 대군은 권력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럼 왜 김종서가 그리 자주 찾아가는가? 수양대군은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는 이날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든 사병들이 김종서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 김종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황보인도 죽었습니다. 조카를 보필하던 충신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종 1년 10월 조선왕 조실록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다.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였다. 반역? 누구의 반역인가?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12살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평대군은 비해당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몽유도원도를.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군,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김종서 대감이, 황보인 대감이. 안평대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찾아왔습니다. 아오, 안평대군은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아오는 아무것도 모르셨겠지. 김종서가 아오를 이용하려 했소. 역모를 꾸미면서 아오의 이름을 팔았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나도 안다네. 수양대군의 눈빛. 안평대군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형제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다만 다만 아오는 강화도에서 좀 쉬는 것이 어떻겠나. 한양의 공기가 좋지 않네. 유배. 안평대군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전합니다. 안평대군을 강화도 교동에 안치하다.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였으나 증거는 불분명했다. 증거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무고하다. 그는 오직 학문과 예술에만 뜻을 두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김종서가 그를 추대하려 했다면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평대군은 비해당을 떠났습니다. 몽유도원도를 남긴 채 그가 탄 배가 한강을 떠났습니다. 한양이 멀어졌습니다. 비해당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 안평대군은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강화도 교동, 바다가 보이는 작은 섬, 안평대군은 그곳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나 달랐습니다. 비해당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감시자들만 있었습니다. 한양에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침묵만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정승이 되었다. 수양대군이 군권을 장악했다. 수양대군이 1455년 유니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단종이 왕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 안평대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왕이 되었습니다. 조카를 밀어내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으로는 물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섰다면? 내가 김종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형님을 막으려 했다면?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정말 그랬을까요?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평대군은 재주와 명망이 높아 많은 이들이 그를 추대하려 했으나 대군은 완고하게 거절했다. 어떤 이는 그를 나약하다 했고 어떤 이는 현명하다 했다. 나약한가 현명한가? 안평대군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를 그렸습니다. 섬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원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꿈이었습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1456년 3년째 유배 생활. 안평대군은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문화 후원자였던 그는 이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또 다른 소식.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의 옛 친구들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세조 2년 6월 조선왕 조실록은 참혹하게 기록합니다. 성산문 등을 능지처참하다. 그들의 가족을 멸하다. 연루자를 모두 잡아들이다. 사육신,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안평대군이 한때 비해당에서 함께 시를 읊던 이들이. 그날 밤 안평대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팽년의 웃음소리, 성산문의 열띤 논쟁, 앙견이 그림 그리는 모습,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며칠 후 사신이 왔습니다. 안평대군은 알았습니다. 이미 대군 정교입니다. 안평대군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읽으시오. 사육신의 영모에 안평대군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연루? 나는 여기 갇혀 있었는데 무슨 연루인가? 대군, 그들이 내 이름을 말했는가?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전합니다. 안평대군을 사사하다.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였으나 실제로는 대군이 사육신과 교유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교유, 친구였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왕위를 찬탈한 형, 조카를 밀어낸 형, 신하들을 죽인 형, 그 형이 동생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안평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명망이, 사람들의 존경이,
도덕적 정당성이 그것이 수양대군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동생을 죽여야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으니까. 안평대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도원을 그렸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형제가 서로 죽이지 않겠지. 1456년 음력 6월 안평대군 이용은 3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약인지 목이 졸렸는지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안평대군 사사.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가족들도 흩어졌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비해당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몽유도원도는 남았습니다. 그가 꿈꾼 이상향, 그가 도달하지 못한 세계,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는 평화. 그림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죽고 나서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무고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억울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동생이었다는 것이 죄였다. 승정원 일기는 당시 신하들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어떤 신하가 안평대군의 처벌이 과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세조는 차갑게 대답했다. 과하지 않다.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 과한 것이다. 화근. 동생은 형에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세종대왕실록 부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안평대군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나 정치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그의 명망이 높아 많은 이들이 그를 이용하려 했다. 이용하려 했다. 김종서도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단종 보기를 꿈꾸던 이들도 그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도 그를 제거하는 것을 권력 강화에 이용했습니다. 안평대군 자신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의 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시 몇 편, 그림 제발 몇 줄. 세속의 번잡함을 벗어나 산수 사이에서 논일고 싶다. 진정한 자유는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 도원은 멀지 않다. 마음속에 있다. 그는 정말 권력을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원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원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형에게는 동생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으니까. 안평대군이 죽은 후 세조의 치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효율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많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 내내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조카 단종의 그림자, 죽은 동생 안평대군의 그림자, 죽은 신하들의 그림자. 세조는 말년에 병들었습니다. 심한 피부병. 역사는 이를 업병이라 불렀습니다. 업보의 병. 연려실 기술은 전합니다. 세조가 병이 깊어지자 궁궐에서는 단종과 안평대군의 원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세조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조 13년 그가 죽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들이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후세가 판단할 것이다. 후세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후세,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형은 왜 동생을 죽였는가?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는가? 어떤 역사가는 말합니다. 안평대군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그는 아무런 역모도 꾸미지 않았다. 단지 세조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역사가는 말합니다. 안평대군이 비록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그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변수였다. 김종서가 그를 이용하려 한 것은 사실이고 사육신들도 그의 이름을 거론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옳을까요? 몽유도 원도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손을 거쳤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 텔리대학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꾼 도원은 조선을 떠나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형은 동생을 죽였지만 동생의 꿈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세조 이후 안평대군은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지워졌습니다. 비해당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조금씩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억울하게 죽었다. 중종대에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의 후원자였다. 그를 역적으로 몰아간 것은 부당했다. 조선왕 조실록 중종 12년 사관이 논한다. 안평대군의 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시대가 그를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시대가 용납하지 않았다. 아니, 형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영조대에 이르러 안평대군은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는 무고했다. 그러나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죽은 지 3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안평대군이 알았다면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현대에 와서 안평대군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 왕자로 기억됩니다. 그는 비운의 왕족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권력보다 이상을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안평대군은 정치적 무능력자였다. 그는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나 다른 학자는 말합니다. 안평대군은 의도적으로 권력을 거부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거부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또 다른 학자는 말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조의 권력욕 앞에서 안평대군은 어떤 선택을 하든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 운명이었다. 시간이 더 흐른 지금 우리는 안평대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실패자였을까요? 권력을 얻지 못했으니 실패자일까요? 그러나 그는 권력을 원했을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평대군의 진정한 비극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권력 게임에 강제로 끌려들었다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안평대군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왕자로 태어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명망이 높아지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종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만약 그가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형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결단력. 안평대군에게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서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나서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안평대군의 비극입니다. 나서도 죽고 나서지 않아도 죽는 상황. 권력의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방관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형제가 적이 되는 상황에서는 현대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비극은 조선 왕실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적장자 계승 원칙이 있었지만 능력 있는 반개 왕자들은 항상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되었다. 또 다른 학자는 말합니다. 안평대군을 단순히 희생자로만 볼 수는 없다. 그는 분명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것을 세조가 간과하지 않았을 뿐이다. 권력의 논리에서 보면 세조의 선택은 합리적이었다. 합리적?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권력의 논리에서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에서는 어떨까요? 형제를 죽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권력과 도덕,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안평대군은 도덕을 선택했습니다. 또는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또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장은 수양대군이 이겼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강력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할까요? 몽유도 원도는 오늘날까지 조선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받습니다. 안평대군은 비운의 예술가 왕자로 기억됩니다. 세조는 논란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강력했지만 찬탈자로, 효율적이었지만 형제 살해자로,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는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되고 싶었지만 형 앞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도원을 꿈꿨습니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살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은 도원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권력 투쟁이었고 배신이었고 피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세조는 정말 안평대군을 죽여야 했을까요? 동생은 형에게 정말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이 동생을 위협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정치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확실한 제거를. 그것이 권력자의 논리입니다.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는, 형제보다 권력을 선택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요? 세조를 비난해야 할까요? 냉혹한 권력자를, 안평대군을 비난해야 할까요? 무기력한 방관자를, 아니면 시대를 비난해야 할까요? 그런 선택을 강요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남깁니다. 권력은 때로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 형제도 권력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상은 때로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꿈꾸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안평대군의 몽유도 원도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비록 바다 건너 일본에 있지만, 비록 그를 그린 사람은 죽었지만, 그림은 살아있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형의 칼날이 동생의 목숨을 끊었지만, 동생의 꿈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평대군은 예술가였을까요? 정치적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포로였을까요? 당신이 안평대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형과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그처럼 이상을 지키며 물러났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세조였다면 동생을 살려두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제거했을까요? 형제란 무엇일까요? 권력 앞에서 형제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